주간의 산업 일정 중에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을 추려보면서 유망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캘린더 KB투자증권의 김형민 투자정보팀장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이번 주에도 산업적으로도 하고 그렇고요. 또 유럽 쪽도 네.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슈도 좀 있는데 좀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오늘인데요. 부산에서 국제 필름 커미션과 영화 박람회가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10일까지 2012년 한국국제게임 컨퍼런스 KGC라고 하는데요. 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유로화 안전기구 ESM이라고 하죠. 네. ESM의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았었는데 결국 출범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후에 제대로 이제 ESM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터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또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월 10일에는 방통위와 이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융복합 국제 컨퍼런스가 킨텍스에서 열 예정이고요. 또 9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 예정인데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예,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네. 인하 가능성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에서부터 또 산업 영역별로 이슈들이 이렇게 쭉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이슈에 또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특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게임주들의 강세가 네. 돋보이고 있는데요. 2012 한국 국제 게임 컨퍼런스가 열 예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GC라고 하는 한국 국제 게임 컨퍼런스는 올해로 이제 12년째를 맡고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는 면에서 좀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도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세계 게임 업체를 대표하는 이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다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 또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 산업의 최근 유행, 트렌드와 함께 그리고 발전 방향,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또 논의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이슈들이 또 게임 산업의 어떤 전반적인 향후 전망이라든지 또 지금 현황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기존엔 좀 게임 산업의 중심이었다고 본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이 모바일 게임들이 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네. 이쪽 그 게임 개발 환경이라든지 또 유저들의 어떤 사용 환경과 관련된 이런 새로운 방향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이 게임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 컴투스에 또 이 개발자가 나와서 또 강연도 한다고 하니까 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산업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봄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또 유망 종목까지 추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군들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게임주들 하면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이제 예. 스마트폰스 애니팡이라든지 맞아요. 캔디팡이라든지 관련 업체들 주가 또 급등한 바가 있는데 이 게임주들 주가가 워낙 또 급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그 시장 분위기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NHN이라든지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와 게임빌, 위메이드 이와 같은 그 온라인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 관련 업체들, 또 이 KG 이니시스와 한국사이버결제, 모빌리언스 이런 종목들,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되겠죠. 최근 모바일 결제와 관련해서 이 종목들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과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걸 최선호주로 꼽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이제 게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게임 쪽보다는 결국 게임을 이제 유료화했을 때, 돈을 지불하고 이제 게임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지불하고 게임을 하겠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원업체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이거 돈 주고 과연 다운로드 받겠느냐,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예. 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들 이제 돈 주고 음원을 사서 들으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이 결제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트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최근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한국 사이버 결제라는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달 11월 달에 이벤트를 하나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벤트에 소개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향후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금융위원회와 전자금융업계가 11월부터 이 전자직불 결제 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없이도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인구수보다도요 이 스마트폰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결제 서비스가 상용화가 된다면 서비스를 대부분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소비자는 더 편해지겠고요.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맹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수수료가 또 다운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향후 어떤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한국 사이버 결제 결국 이 피지라는 건데요. 이 전자결제,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게 바로 이 피지입니다. 피지가 뭐냐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는 건데 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신용카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의 어떤 가맹 대리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를 또 이 영위하는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온라인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되면서 이 결제 범위 자체가 점점 광역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소셜 커머스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소셜 커머스나 모바일 게임 등에서 이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이고 이 모바일 환경 내에서 신용카드의 결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이 한국 사이버 결제를 포함한 3개사가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피지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이 과점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계속 무르익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지금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가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2012년도 상반기에 이 카드 이용 실적을 봤을 때 이 16.9%가 이 이용 실적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건수도 건수가 16.9% 증가를 했고 금액은 5%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다운되고 있는데 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사회결제가 이제 VAN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가맹점 인프라를 일단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자결제를 했을 때 그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이 오프라인 사업, VAN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 사이버결제가 경쟁사 대비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새로운 제도 변화, 어떤 전자상거래 규모의 증가에 발맞춰서 그와 관련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측의 가이던스에 의하면 올해 매출이 한 1,5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85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40% 가까운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지금 PER은 경쟁사 대비 약간 좀 높은 수준이 있습니다만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금 한 14배 정도 받고 있는데요. 한 내년 되면 내년 기준으로 10배 정도로 다운이 되니까 충분히 좀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또 개인 정보가 빠져나간다라든지 어떤 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감이 좀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전자직불 결제 서비스의 장애물 역할을 했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한국 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을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의 프로세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을 겸했을 때 그만큼 또 보안이 될 수 있는 보안은 취약하다는 점이 또 보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앞으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상이익 측면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뭐냐면 카드사하고 가맹점 간의 결제를 해준 과정에서 이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급하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것이 분기별로 한 20억 이상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들이 어떤 경상이익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면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52주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닝이 상향 중되고 주가는 신고가가 경신되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이버 결제도 그런 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좀 더 유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한국 사이버 결제 지금도 52주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하니까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